안녕하세요. 아니, 평범해 보이는 산골짜기 소년이 어떻게 무림의 네로라 하는 고수들을 압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미스테리한 힘의 비밀, 백연이라는 인물의 힘의 근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자, 이야기는요. 깊고 깊은 산속, 정말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무언가가 맹렬하게 그를 추격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추격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이름은 섭위자. 쫓기던 무사 아면을 구석에 완전히 몰아넣고는 이렇게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 광기 어린 눈을 보세요. 이 자는 단순히 상대를 죽이는 살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면에게 마지막 일격이 가해지려는 바로 그 순간,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아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서위자의 칼날을 정확히 튕겨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이 소년, 백연입니다. 아니 대체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힘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예상 밖의 구원자.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버린 이 소년은 과연 누구일까요? 근데 그 정체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놀랍게도 백연의 동기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는 그냥 산 아래 세상이 궁금해서 이 지긋지긋한 산을 떠나고 싶은 딱 19살 소년일 뿐이에요. 방금 전에 보여준 그 압도적인 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순진한 목표죠. 하지만 그의 소박한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곧바로 그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수십 명이나 되는 아주 잘 훈련된 살수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드러나는데요. 백연은 무슨 화려한 무공 같은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순수한 신체 능력, 그 피지컬만으로 이들을 그냥 제압해버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돌 던지고 주먹 휘두르고 발로 차는 이런 기본 동작만으로 훈련된 살수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단순하고 꾸밈 없는 철학을 보면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그의 스승이라는 영감은 대체 어떤 인물인지 궁금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파트. 산에 숨겨진 힘입니다. 하지만 백연의 이 순수한 신체 능력은요, 곧 차원이 다른 위협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섭이자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진짜 힘이죠. 여기서 섭이자의 무시무시한 힘이 드러납니다. 바로 반보 영역. 이게 뭐냐면요. 공간을 완전히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경지의 문턱, 즉 반발자국 앞에 선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의 광기 어린 기운이 주변 공간마저 빗질러버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싸움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차원이 다른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 한마디가 섭이자의 정신세계를 정말 소름 끼치게 보여주죠. 그는 부하들을 동료나 친구가 아니라 언제든 망가져도 되는 장난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심리적 위협이 물리적인 힘만큼이나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이어진 전투에서 백연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신체 능력만으로는 서위자의 노련함과 이 무자비한 압박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백연의 몸에는 점점 상처가 늘어만 갑니다. 세 번째, 괴물들의 싸움입니다. 경험과 기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백연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건 필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여기서 백연이 엄청난 도박을 합니다. 스승이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일종의 진법이 걸린 신성한 나무를 그냥 부러뜨려 버린 거죠. 도움이 올 거라는 건 알지만 동시에 스승의 엄청난 분노를 사게 될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단 한마디와 함께 전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힘의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네 번째, 스승의 진짜 실력입니다. 드디어 등장한 백연의 스승, 백무. 그의 등장은요, 지금까지의 싸움이 그냥 애들 장난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죠.
백연을 그렇게나 궁지로 몰아넣었던 서비자가 스승 백모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고수와 그 문턱의 선자의 격차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니, 스승이 이렇게나 강하다면 대체 제자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길래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백연이 저 정도의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이 모든 힘의 근원, 백연과 그의 스승만이 걷고 있는 그 독특하고 심오한 수련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인들은요, 진원의 길을 걸어요. 이게 뭐냐면 4명의 기운을 먼저 쌓아서 마치 작은 컵에 물을 채우듯이 그 힘으로 육체를 강화하는 방식이죠. 근데 백연과 스승의 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진강의 길, 즉 육체 그 자체를 먼저 단련해서 비유하자면 거대한 강바닥을 파놓는 것과 같아요. 그릇, 즉 몸이 완벽해지면 세상의 모든 기운이 폭포수처럼 저절로 그 안으로 흘러들어와 채워진다는 원리죠. 그리고 스승의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한 번에 설명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원이라는 일종의 사다리를 이용해서 한계라는 벽을 넘어갈 때 백연은 육체의 힘만으로 그 벽 자체를 그냥 부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연의 비밀은 이거였던 겁니다. 그의 몸은 단순히 힘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무기였던 거죠. 아직 기운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그의 몸은 이미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거대한 강과도 같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미 육체만으로도 괴물 같은 이 소년이 마침내 세상의 기운, 즉 진원을 받아들여 그 폭풍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잠재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돋는군요.